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 이혼 통계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는 거 다 알죠. 근데 도대체 이 감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궁금해서 제가 늘 눈여겨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 얼마나 더 안 했는가?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제일 높았던 시기는 1996년입니다. 그때 43만 건이었다가 작년에는 19만 건까지 떨어졌어요. 24만 건이 감소가 된 거고요. 자, 이 이유 중에는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혼인할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출생아들의 숫자 바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자, 결혼을 제일 많이 했던 그 시기가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20대 후반이 됐을 때예요. 중후반이 됐을 때. 자, 그때 43만 건으로 제일 많았던 건데 왜 그때는 한 해에 인구가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었다. 자, 그리고 지금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아무래도 95년에서 85년생, 28에서 38살까지의 범위일 텐데 이때는요, 우리나라에서 6, 70만 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19만 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26만 명 태어났고요. 지금 1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대, 그리고 작년부터 20만 명대가 태어났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2050년경이 되면은 거의 결혼 건수가 6만 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산업, 결혼식장, 웨딩 산업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전망이 어두운 분야가 결혼 산업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재미난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서 그런 이유만 있냐? 그게 아니죠. 똑같은 인구수를 보더라도 달라요. 여기에 보시면 조혼인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예요. 제일 이 비율이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1980년 10.6건이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3.8건으로 같은 인구수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 게 80년대만 하더라도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집안에서 난리를 쳤을 때요. 호적에서 파낸다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 결혼이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재미난 점. 그러면은 결혼할 인구 자체도 줄어들었고 그 인구 안에서도 결혼할 생각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결혼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수치까지 떨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남녀 평균 초혼 연령 볼게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30살만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었죠. 자, 근데 지금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은 31.1세, 남성은 33.4세입니다. 자, 2001년이 우리나라 월드컵 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니까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고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때만 하더라도 평균 초혼 연령이 여자 26살, 남자 29살. 10년 후에는 이 수치가 30살을 넘어가게 됩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재미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2011년만 하더라도 어떤 연령대의 여자들이 급격하게 결혼을 많이 했냐? 20대 후반쯤에 급격하게 결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30살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랑도 막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그래프가 상당히 완만해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가? 통계청 자료는 아니고요. 이 가연의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사실 이 자료나 다른 통계나 거의 똑같아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는 남녀 통틀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서로 따지는 거 많고 눈은 높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자, 그런데 남녀 1위가 달라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위를 뭘 뽑았냐?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해서 남자 1위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입니다. 자, 3위는 결혼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주변에 결혼하고 행복한 사람들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는데.
자, 솔로 생활이 편해서도 있고요. 반대로 결혼하고 싶은 순간 든든한 내 편이 필요할 때, 자, 그러니까 잘 골라보다가 진짜 결혼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함께 살겠다. 너무 눈이 높아져 있는 거죠. 사이 좋은 부부를 봤을 때, 연인과 헤어지기 아쉬울 때, 자,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 많죠.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 많이 했으면 휩쓸려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만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은 과거 세대는 뭐 경제적으로 윤택해가지고 결혼했나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요. 더 행복할 가능성이 보이면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원인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으니 결혼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제 가설인데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한번 댓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행복 같은 거 따지지도 않았어요. 개념도 없었고 목적을 위한 결혼과 출산이었죠. 어떤 목적? 농사 지어야 되니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재산도 물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신분도 물려줘야 되니까, 그럼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신경 안 쓰고 경제력도 신경 그렇게 안 쓴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결혼과 출산을 신경 쓰다 보니까 계산이 많아진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믿음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팽배해져 있는 시대예요. 왜 그렇죠? 자,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자극받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SNS를 통해서 개나 소나 일반인들도 잘 사는 모습을 자랑질 하다 보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재밌게 살고 싶고 더 지금보다 신나야 된다는 믿음이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의 가설,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현대인들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현대인들의 행복에 대한 환상과 욕심 때문이다. 자, 왜 제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썼냐면, 아세요? 행복이란 개념 자체가 옛날에 없던 개념이에요. 자,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냐? 일본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서구 사회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일본의 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 시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럼 조선시대나 그럴 때 행복과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 행복이라는 단어 조선시대 때 안 쓰고요. 안심이나 안락이라는 단어가 제일 유사하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왜 욕심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결혼하고 출산하면 지금보다 내가 더 행복해질까? 끊임없이 행복을 더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물질적으로나 안락한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나는 돈 걱정은 없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까? 우리 애는 행복하게 자랄까? 너무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행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려는 믿음이 있다 보니 세뇌가 되었다 보니까 결혼을 꺼리고 있다, 출산을 꺼리고 있다라고 저는 요즘에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전환되지 않는 한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이 얘기를 안 하죠, 거의. 자, 다시 통계청 자료로 넘어와서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혼인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냐? 다 예상되시죠? 역시나 세종이에요. 세종이 제일 높고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결과가 이거를 합계 출산율과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출산율이 제일 높은 쪽도 세종인데 서울이 이상이에요. 서울은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제일 떨어져서 0.63명?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자,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인율은 높을 수가 있는데
서울 가임기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 그리고 집값 부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근데 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으로 치면 서울이 제일 높을 텐데, 아니면은 그 공간의 밀집도 때문이라는 진화 심리학자의 분석들도 있고요. 서울은 행복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도시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물질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혼율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니,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해. 근데 그 믿음은 통계 자료와는 다릅니다. 보시면은 혼인 건수가 줄었으니까 이혼 건수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인구 1000명당 이혼율만 보시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기하죠? 자, 더 흥미로운 자료는 평균 이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1년만 하더라도 평균 이혼 연령이 36살, 40살 뭐 이랬어요. 남자, 여자. 근데 지금은 그 수치가 10살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평균 초혼 연령과 똑같이 10살이 늘어난 거니까 늦게 하는 만큼 이혼을 늦게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결혼을 유지하는 세월은 많이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황혼 이혼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평균치를 좀 높여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늙어서 이혼한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재혼은 많이 할까? 자, 저는 재혼 건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틀렸어요. 보시면은 재혼 건수는 2001년부터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도 안 하고 헤어진다고 재혼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걱정되는 점. 그럼 앞으로 고령자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겠네. 현재까지는 그 비율 자체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이거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1인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령자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괜찮을까요? 앞으로 2050년, 60년 우리가 1인 가구가 됐을 때도.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달에 미래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죽을까? 고독사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놨습니다. 왜 다뤘냐? 결혼 출산 안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죠. 혼자 살면은. 근데 나중에 늙고 죽을 때가 됐을 때도 만족할까? 그 많은 사람들 1인 가구로 혼자 죽고 뭐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거 다 사회 지원이 나올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통계청 자료 쫙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자료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은 층 인구 감소로 결혼할 사람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 감소한 젊은 층 안에서도 혼인율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다. 자, 늦어지는 초혼 연령 언제까지 늦어질까? 이렇게 늦어지다가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늦어지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쯤에서는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안 할 사람은 그냥 안 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혼율과 재혼율은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결혼과 육아 관련 산업의 미래는 앞으로 보시면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정말로 특화를 한다든지 해외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고급화 전략을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제일 현명한 방법은 고령자 중심 1인 가구 중심으로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 이게 제일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중심 1인 가구 중심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반려동물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봐가지고 그쪽으로 창업과 진로를 정하시는 것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색 반려동물 산업들 모아가지고 정리해 보여드렸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셨어요? 이거 진짜 재미난 자료인데 이거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추천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